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비빔밥, 불고기를 먹을까? 2023년 외국인이 서울 지역에서 소비한 전체 카드 결제액은 7조 3,058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202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더니 2023년 상반기 3조 2,337억, 하반기 4조 721억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이나 페이를 사용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보다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은 이보다 더 큰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국가별로는 미국인의 카드 소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1조 5,993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카드 소비의 21.9%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일본 9,905억 원 13.6%로 나타났고 3위 싱가폴 7,176억 원 9.8%, 4위 대만 4,688억 원 6.4%, 5위 홍콩 4,322억 원 5.9%로 집계됩니다. 큰손으로 불리던 중국인 관광객은 3,641억 원 5%로 6위를 차지했죠. 물론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실제로는 6위가 아닙니다. 카드가 아닌 페이로 결제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카드사 집계액이 낮게 나왔을 뿐이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방문객 순위는 232만 명을 기록한 일본이 1위, 202만 명을 기록한 중국이 2위였습니다. 또 카드 결제 규모로는 중국이 6위지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증가율로 보면 중국이 단연 높게 나타납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중국인 카드 결제 증가율은 94.7%로 미국 10.7%, 일본 36.5%, 싱가포르, 대만, 홍콩 20%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되기 시작한 8월 이후 단체 관광을 비롯해서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더니 상반기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유통업계는 이 추세가 24년 상반기 얼마나 더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서울 어디에서 주로 결제했는지 살펴보니 중구가 2조 4,56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1조 6,029억 원, 마포구가 5,947억 원, 종로구가 4,72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가별로 소비하는 지역이 달랐다는 점인데요. 중구와 강남구는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쇼핑, 숙박시설이나 상권이 밀집한 곳이라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미국인은 이외에 강서, 서초, 종로 순으로 소비액이 많았고 중국인은 마포, 영등포, 서초 순으로 소비액이 많았습니다. 일본인은 서초, 마포, 광진 순으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인 상권별로 보면 미국인은 압구정 청담, 명동, 강남역 순으로 소비를 많이 했고 중국인은 압구정 청담, 여의도, 명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은 명동, 강남역, 압구정 청담 순이었고요. 이렇게 국적별로 소비 지역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소비 업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서울에서 주로 소비하는 업종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특화 병원이 1위, 숙박업소가 2위,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종합 소매점이 3위, 한식이 4위, 의복, 의류가 5위로 나타나는데요. 중국인은 종합 소매점이 1위, 특화병원이 2위, 의복, 의류 3위, 한식 4위, 숙박업이 5위로 나타납니다. 종합 소매점 소비 집중도가 29.5%로 특히 높은 편이고요. 미국인에 비해 중국인은 좀 더 쇼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본인은 특화병원, 종합소매점, 의복, 의류, 화장품 소매, 한식 순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인 관광객만큼은 아니지만 서양에 비해서는 쇼핑 목적이 강합니다. 대신 숙박업에 소비하는 결제액이 작은 편이고요. 건당 결제 금액은 종합소매점에서 중국인 평균 13만 7천 원, 일본인 4만 9천 원, 의복, 의류에서 중국인 19만 9천 원, 일본인 7만 5천 원, 화장품 소매업에서 중국인 14만 3천 원, 일본인 8만 2천 원으로
중국인이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손은 여전히 중국인이지만 건수로는 일본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액세서리나 마스크팩 같은 비교적 저렴한 단가의 패션 잡화, 화장품 소매류는 일본인을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을 찾는 의료 관광 분야도 흥미롭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순으로 나타나지만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몽골 등 아시아권의 국가에서도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의료 관광은 결제 단가가 높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외국인 유치 전략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의료 행위가 주 목적이지만 숙박, 음식업 등과 연계한 코스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K푸드를 들여다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이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K푸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비빔밥과 불고기가 떠오르죠. 최근에는 해외에서 김밥이나 국수가 잘 팔린다는 소식도 들리고 식혜나 약과 같은 음료 디저트류, 막걸리 같은 주류가 각광받는다는 뉴스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비빔밥, 불고기, 김밥 같은 메뉴를 많이 먹을까요?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비빔밥과 불고기는 우리가 K푸드로 밀어주고 싶은 음식은 아닌지, 실제로 외국인들은 다른 메뉴를 더 많이 먹는데 특정 메뉴를 K푸드로 알리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건 아닌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불고기를 간판 이름으로 달고 장사하는 음식점의 수는 1182개소로 집계됩니다. 비빔밥은 1409개소고요. 간판명이 아니라 취급하는 메뉴까지 다루는 포털에 검색하면 불고기는 2038개, 비빔밥은 2476개 검색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점은 급식이나 배달 전문점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일어나는 오프라인 로드숍이 72만 개 정도인데 이 중에 한식이 15만 개, 커피 전문점 10만 개, 고깃집이 3만 9천 개, 치킨 3만 8천 개, 호프집이 2만 8천 개, 중국 음식 2만 4천 개, 분식이 2만 3천 개, 제과점 1만 8천 개 순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에 불고기 전문점은 1182개, 0.16%, 비빔밥 전문점은 1409개, 0.2%에 불과하고 메뉴를 취급하는 점포 전체로 늘려도 0.28%, 0.35%니까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빔밥, 불고기를 한 달에 몇 번이나 사 먹는지 말이죠. 삼겹살, 등심, 치킨, 떡볶이, 마라탕, 짜장면, 회 이런 메뉴에 비해 훨씬 낮은 빈도로 먹지 않나요? 주류, 커피, 음료, 제과류까지 합치면 훨씬 빈도가 낮아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메뉴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다닐 것이다. 또 그런 매장도 전체 0.2에서 0.3% 내외인데 이런 가게만 일부러 찾아가며 먹을 것이다. K푸드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지 않고 또 찾기도 어려운 가게를 외국인들이 무슨 수로 찾아가서 먹겠어요. 그러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먹는지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는 순서겠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서울 지역 외식업소에서 결제한 280억 원의 표본을 조사해 보니 가장 많이 소비한 메뉴는 국산 병맥주였습니다. 전체 소비액의 9%였고요. 2위는 소고기구이 8.8%, 3위는 탄산 음료 7.1%, 4위는 갈비 6.7%, 5위는 삼겹살 6.3%로 나타났습니다. 6위 소주 5.6%까지 더하면 대부분 술, 고기, 음료가 상위권에 나타나죠. 또 4.9%로 나타난 치킨이 9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랭크됐고
라떼와 아메리카노, 커피류가 각각 4.3%, 2.6%로 나타났습니다. 소, 돼지, 닭고기를 이용한 육류 메뉴와 소주, 맥주, 탄산, 커피 같은 주류, 음료에 외국인 소비가 많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소비하는 메뉴와 같기 때문이죠. 이런 외식 매장이 많기도 하고요. 반면 K푸드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된장찌개 1.4%, 냉면 1.1%, 전류 1.1%, 닭갈비 0.9%, 볶음밥 0.9%, 떡볶이 0.5% 순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된장찌개, 냉면, 볶음밥은 고깃집에서 부가 메뉴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돼지고기와 연관된 것으로 봐야겠죠. 기대했던 비빔밥은 0.5%, 불고기는 0.4%, 김밥이나 국수는 0.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꼬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메뉴들은 K푸드라고 밀고 싶은 메뉴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먹는 메뉴는 아닌 겁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맥주, 소주 순위가 높고 갈비, 소고기, 삼겹살 등 육류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일본도 주류 소비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커피와 제과류가 상위권에 있고 중국은 소고기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식류 중에 미국은 닭갈비와 불고기 소비가 순위권에 있었고요. 일본은 게장과 새우장 같은 간장 소스의 해산물류가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곱창 순위가 높았고 김치볶음밥, 김치전, 계란찜, 계란말이 순위가 높았고요. 평소에 자국에서 즐겨 찾던 메뉴와 입맛이 해외여행 가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미국인은 단맛이 강한 고기류, 일본인은 간장 해산물류, 중국인은 부속 고기와 매운맛 튀김류 소비가 많은 거죠. 장사는 장사꾼이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이 사고 싶은 걸 파는 겁니다. 손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이고요.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고객을 세분화하고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그들에 맞춰 메뉴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만큼 빈자리를 채워줄 고마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대신 정확한 데이터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 라고 소문을 내게 하려면 무작정 비빔밥, 불고기를 들이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체된 국내 상권 경기를 살리려면 외국인 맞춤형 메뉴와 서비스, 나아가 매장과 상권, 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